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런 막장 같은 일이 저에게 일어났다는 게 가끔 믿기지 않기도 하는데요. 저는 두 아줌마와 동시에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도 한 빌라 건물에 살고 있는 두 아줌마와 말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두 아줌마는 자매 사이예요. 한 아줌마는 차분하고 조곤조곤한 타입이고 다른 아줌마는 저돌적이고 화끈한 성격의 소유자이죠. 두 아줌마와 지지고 볶으면서 거의 매일같이 가버리거나 혹은 가버리게 만들고 있는 저의 이야기 들려드려 볼게요. 저는 20대 후반의 사회초년생이에요. 대학을 갓 졸업하고 1년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다가 얼마 전 어렵게 취업에 성공하게 되었죠. 취준생으로 지낸 1년이라는 시간은 참 길더라고요. 지원하는 곳에 떨어질 때마다 불안하기도 했고 스스로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기도 했고요. 부모님에게 눈치가 보이기도 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 잘 안 마시던 술을 혼자 마시기도 했네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제가 일하고 싶은 회사들을 잘 골라서 꾸준히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정말 괜찮은 조건으로 취업에 성공하게 되었어요. 대학에 합격했던 것보다 직장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가 더 기뻤던 것 같네요. 그런데 취업을 하고 나니 지낼 곳이 문제더라고요. 제가 원래 집은 서울인데 회사가 수원에 있는 곳이었거든요. 연구원으로 취업을 하려다 보니 서울 쪽에는 정말 경쟁이 치열했고요. 살짝 눈높이를 낮춰서 서울을 포기하니 좋은 취업 자리를 구할 수 있었던 거죠. 아무튼 집에서 회사를 다닐 엄두는 나지 않았고요. 저는 혼자서 지낼 만한 방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아르바이트만 해온 탓에 전세를 구할 자금은 없었고요. 일단은 월세방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회사에서 아주 가까운 신축 빌라 위주로 매물을 알아봤는데요. 서울이 아니어서 월세가 쌀 줄 알았는데 수원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월세가 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깔끔한 신축 빌라 위주로 매물을 보다가 눈높이를 조금 낮추기로 했죠. 그렇게 여러 매물을 둘러보다가 연식은 좀 되었지만 관리가 잘 된 빌라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내부는 생각보다 아늑했고 무엇보다 조용한 동네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죠. 월세도 예산에 딱 맞는 수준이라 부담이 덜했어요. 회사에서 걸어서 30분 정도 걸리는 곳이라 살짝 거리가 있는 느낌이기는 했는데요. 운동 삼아서 출퇴근할 때 걷기로 하고는 그 집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바로 수원의 구석진 동네에 있던 5층짜리 구형 빌라, 바로 혜경이 아줌마의 건물이었죠. 저는 그 중에서도 5층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구식 빌라라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게 조금 불편할 듯 했지만 그래도 다른 것들이 마음에 들었어요. 특이한 점은 없었는데 계약 전에 부동산 아저씨가 저에게 담배를 피우냐고 묻더라고요. 집주인 아줌마가 담배 피우는 사람을 꺼려한다면서요. 저는 비흡연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저씨는 그러면 문제될 게 없겠다면서 계약일에 보자고 그날은 마무리를 하게 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집주인 아줌마가 상당히 까다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혹시 살면서 이것저것 참견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물론 그건 쓸데없는 걱정에 불과한 것이긴 했지만요. 그리고 계약 당일 부동산에서 혜경이 아줌마를 처음 만나게 되었죠. 50대쯤으로 보이는 혜경이 아줌마는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젊어 보이는 듯 했어요. 단정한 단발머리에 과하지 않은 화장도 세련되어 보이는 느낌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집주인이라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인사만 하고 말았는데요. 그 순간 아줌마가 가볍게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이라 월세를 싸게 내놓은 거예요. 지내는 동안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해요.
연구원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엄청 젠틀해 보이네요. 까다로운 집주인일까 상당히 걱정을 했었는데요. 나긋나긋한 말투로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는 아줌마의 말에 그런 걱정은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월세를 싸게 주셔서 고맙다고 잘 살겠다면서 인사를 드렸죠. 그때는 몰랐어요. 혜경이 아줌마랑 그렇게 묘한 인연을 맺게 될 줄은 말이죠. 그렇게 며칠 후에 저는 그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게 되었고요. 이사 당일 혜경이 아줌마는 5층까지 직접 올라와서 짐이 들어오는 걸 봐주기도 했고요. 이것저것 알려주면서 신경을 써주더라고요. 5층에 올라오시는 거 힘들지 않으시냐고 물어봤는데요. 아줌마는 옥상에 이것저것 식물들 키우는 것도 있어서 운동 삼아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온다면서 괜찮다고 했죠. 운동 삼아서 등산도 자주 다녀서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면서요. 그러면서 남자 혼자 이사를 오는 거라 짐이 별로 없다면서 신기해하는 듯 했죠. 그리고 그날 또 다른 아줌마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바로 같은 빌라에 살고 있는 은경이 아줌마였죠. 이삿짐을 나르는 소리에 1층에 내려와서는 이사 온다는 총각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부스스한 파마머리에 누가 봐도 잠을 자다가 나온 것처럼 보였는데요. 이사하는 소리에 깼다면서 살짝 투정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그때가 오전 10시쯤이어서 그닥 이른 시간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은경이 아줌마는 혜경이 아줌마의 친동생이었는데요. 이혼하고는 언니인 혜경이 아줌마의 빌라에 얹혀 사는 중인 듯 했어요. 건물 주인 혜경이 아줌마는 101호에 살고 은경이 아줌마는 201호에 살고 있었죠. 나중에 알게 된 거긴 한데요. 은경이 아줌마는 이혼을 하고는 언니네 건물에 월세도 안 내고 그냥 살고 있는 중이라고 했어요. 제대로 된 직장도 없고 이혼하고 오갈 데 없는 동생을 혜경이 아줌마가 받아준 셈이었죠. 자매이다 보니 닮기는 했는데 두 사람은 묘하게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혜경이 아줌마가 차분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풍겼다면 은경이 아줌마는 살짝 철이 없어 보이는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은경이 아줌마는 40대 후반쯤으로 보였는데 살짝 푼숫기도 있는 듯 했어요. 이삿짐을 나르는 저에게 다가와서는 월세를 얼마에 들어왔냐면서 묻기도 했고요. 무슨 일을 하는지 직장이 어딘지 이것저것 많이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다가 혜경이 아줌마가 와서는 이사하느라 바쁜 사람에게 뭘 그렇게 물어대는 거냐고 은경이 아줌마를 끌고 가는 바람에 질문 세례가 마무리가 되기는 했네요. 앞으로 일어날 일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참 우애 좋은 자매라고 생각하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의 직장 생활이 시작이 되었어요. 아르바이트만 주구장창 해오다가 직장인이 되어서 정식 출근을 한다는 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회사 일도 재밌게 느껴졌고 직장 상사, 동료분들도 잘 대해주셔서 모든 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며칠쯤 지내니 첫 직장에 대한 설렘은 조금씩 줄어들어갔지만 그래도 직장인이 되었다는 뿌듯함은 계속되었어요. 돈은 어떻게 모을 것인지, 퇴근하고 여유 시간에는 뭘 할 건지 이런저런 계획을 잔뜩 세우기도 했죠. 물론 좋은 여자를 만나서 연애도 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그 집에 살게 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이었는데요.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1층에서 혜경이 아줌마가 화분 몇 개를 옮기는 걸 보게 되었어요. 아줌마가 옥상에서 이것저것 키운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옥상으로 옮기시는 건가 물어봤죠. 그 말에 아줌마는 반가운 듯 고개를 끄덕이면서 답을 했어요. 요즘 햇살도 좋고 해서 상추랑 방울토마토를 조금 심어보려고 해요. 싱싱하게 따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저는 올라가는 길이니 도와드리겠다고 화분이랑 흙봉지 같은 것들을 들어드렸고요. 함께 몇 번 계단을 오르내리니 금세 일이 마무리가 되었죠. 그때 처음으로 옥상에 올라가 보게 되었는데 단정한 아줌마 성격처럼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줌마는 덕분에 일이 금방 끝났다면서 방긋 웃어주었어요. 그리고는 저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했죠. 지운 총각 덕분에 일이 금방 끝났네요. 사실 나 혼자 살아서 그런지 이런 거라도 안 하면 너무 조용해서 심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맙다고 살짝 가빠진 호흡으로 제 팔을 토닥이면서 덧붙였어요.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지. 괜찮으면 우리 집에 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갈래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이야기하는 아줌마의 그 이야기에 저는 끌리는 느낌이었고요. 흔쾌히 그러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왠지 혜경이 아줌마랑은 가까이 지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주인이기도 했고 또 차분하고 단정한 스타일이 마음에 들기도 했고요. 무슨 느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혜경이 아줌마가 궁금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옷을 갈아입고 혜경이 아줌마네 집으로 내려가 보게 되었죠. 아줌마네 집은 은은한 화장품 냄새가 가득했어요. 집안은 아줌마처럼 단정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었고요. 다만 5층짜리 빌라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혼자 살고 있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죠. 아줌마는 저에게 저녁을 먹었냐고 물어보더니 본인은 저녁을 일찍 먹는 편이라 줄게 차밖에 없다면서 차를 한 잔 내왔어요. 저도 회사에서 직장 동료랑 먹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아줌마가 준 차를 음미하기 시작했죠. 부담스러울 줄 알았는데 혜경이 아줌마와의 대화는 꽤 편하게 이어졌어요. 나이 차이는 조금 나는 편이었지만 은근히 성격도 저하고 비슷한 편이었고 대화하는 스타일도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렵사리 1년 만에 취업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고요. 아줌마도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죠. 저는 실례가 되지는 않을까 고민하다가 궁금한 마음에 그냥 물어보기로 했어요. 이렇게 큰 빌라 건물을 갖고 계신데 가족은 있으신 건지 왜 혼자 사시는 건지 그런 게 궁금했거든요. 아줌마는 잠깐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죠. 남편이 건설업을 크게 했었는데 사별하게 되었고 이 빌라 건물을 하나 남기고 갔다고 말이에요. 제 또래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유학을 가 있다고도 했고요. 아들이 미국에서 자리를 잡으면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에서 같이 살자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요. 나이 먹고 타국 생활에 적응하는 게 쉬울 것 같지가 않아서 내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휴대폰에 있는 아들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확실히 미국 물을 먹어서 그런가 아들이 참 체격도 좋아 보이고 멋진 것 같더라고요. 아줌마는 아들 이야기가 나오자 말도 많아지고 얼굴이 밝아지는 듯 했는데요. 어딘지 모르게 외로움에 젖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그렇게 대화는 한동안 이어졌는데요. 아줌마는 내일 출근해야 하는 사람을 붙들고 말이 너무 길어졌다면서 올라가서 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줌마에게 왠지 모를 친근함 같은 걸 느끼게 되었고요. 조심스레 아줌마에게 물어보았죠. 종종 아줌마랑 차 한 잔씩 하고 싶은데 어떠시냐고 말이에요. 저의 그 말에 아줌마는 수줍게 웃으면서 좋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죠. 차만 마시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동네 산책 같이 해요. 이 동네 조용해서 저녁에 걷기 좋아요. 그렇게 저는 혜경이 아줌마와 졸지의 산책 파트너가 되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죠. 말이 나온 김에 우리는 다음날 저녁에 같이 동네를 걸으면서 전날 못 나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아줌마는 등산도 좋아하고 산책도 좋아하는데 밤에 혼자 나오는 게 꺼려졌다면서 남자인 제가 동행해주니 너무 든든하다면서 웃어주었죠. 그 뒤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아줌마랑 퇴근 후에 동네 산책을 하게 되었어요. 간혹 산책 후에 아줌마네 집에서 차를 얻어 마시기도 했고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사이는 산책 파트너에 불과했어요. 그러다가 아줌마랑 산책을 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은경이 아줌마에게 들키게 되었는데요.
은경이 아줌마는 둘이서 뭐하고 온 거냐고 눈을 흘기면서 캐물었고요. 혜경이 아줌마는 그냥 우연히 만나서 동네를 같이 걷다가 온 거라고 둘러대고 넘어가게 되었죠. 하지만 은경이 아줌마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 일을 계기로 은경이 아줌마가 저에게 접근을 해오기 시작했네요. 그날 저녁에 은경이 아줌마는 쪼르르 제 방으로 올라와서는 둘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고 가십거리라도 찾은 것처럼 캐묻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별일이 없었다는 걸 알고는 오히려 더 잘됐다면서 자기랑 가깝게 지내보는 게 어떻겠냐고 추파를 던지더라고요. 본인도 젊은 남자랑 산책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서요. 그러더니 자기는 언니랑 달라서 술도 좋아하고 하는데 술 한잔 하자면서 노골적인 유혹을 해왔죠.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은경이 아줌마가 더 젊기도 했고 남자들이 더 좋아하는 타입이긴 했어요. 몸매도 더 글래머였고 성격도 쿨해 보이는 게 은근 잘 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아무튼 그날은 혜경이 아줌마와 산책을 하고 왔던 터라 내일 술 한잔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는 은경이 아줌마를 돌려보냈는데요. 아줌마는 결국 제 연락처를 알아내서 돌아가게 되었어요. 내일 술 약속 잊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음날 정말로 은경이 아줌마는 제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소주에 안주거리를 싸들고는 제 방으로 찾아오고 말았죠. 자매이기는 한데 두 아줌마는 확연히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은경이 아줌마는 좋게 말하면 성격이 적극적이었고 어찌 보면 해퍼 보이는 타입이었다고 할까요? 그래도 대화는 재밌게 이어졌어요. 서로 이것저것 호구조사하듯이 물어보기도 하고 가벼운 대화도 나누다가 결국 우리의 대화는 성인들의 그런 대화로 이어지기까지 했고요. 은경이 아줌마는 남자랑 재미를 못 본 지가 오래되었다면서 은근히 저를 유혹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기도 했어요. 소주잔을 들이키면서도 야릇하게 바라보는 그런 눈빛 있잖아요. 저는 은경이 아줌마의 그런 원색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날 결국 아줌마랑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네요. 은경이 아줌마는 성격만큼이나 사랑을 나눌 때도 물불을 가리지 않는 타입이더라고요. 어찌나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달려들었는지 몰라요. 제 위에서 무아지경이 되어서 찌어대는 아줌마 때문에 저는 그날 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여러 번 가버리게 되었네요. 그렇게 몇 번이나 사랑을 나누고 나서야 아줌마는 만족스러웠는지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제 팔에 안겨왔고요. 이 일은 언니에게는 비밀로 해달라면서 앞으로 종종 이렇게 데이트를 하자고 제안을 해오기도 했어요. 그동안 만나봤던 어떤 여자보다도 큰 만족감을 준 은경이 아줌마를 거부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은경이 아줌마와 시간이 맞을 때면 뜨거운 연애를 하는 사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 후로도 혜경이 아줌마와의 산책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계속 이어갔는데요. 제가 은경이 아줌마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버린 걸 모르는 건지 산책을 하는 혜경이 아줌마의 태도는 달라진 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참 욕심이 컸던 건지 요즘 신나게 그거를 하다 보니 욕구가 커졌었나 봐요. 혜경이 아줌마도 안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불쑥 들기 시작했고요. 산책을 하던 중에 에라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혜경이 아줌마의 손을 슬쩍 잡아보게 되었는데요. 제 걱정과는 다르게 아줌마는 제 손길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제 손을 꼭 맞잡아 주더라고요. 불같이 달려드는 은경이 아줌마와는 다르게 조용하고 차분한 혜경이 아줌마도 제 마음을 흔드는 매력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손을 잡고 동네를 걷게 되었고요. 잠시 후에 아줌마는 부끄러운 듯 자기 집에 가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겠냐는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놓았죠. 세상 어느 남자가 다가오는 여자를 거부하겠어요. 저는 그러고 싶다고 말을 하고는 아줌마의 손을 꼭 붙들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아줌마네 방에서 우리는 사랑을 나눠버리고 말았어요.
두 아줌마 자매와 사랑을 나눠버리는 막장 같은 일을 저질러버렸다는 생각이 저를 더 흥분되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혜경이 아줌마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상당히 민감한 편이었는데요. 그런 점이 남자인 저를 더 안달나게 만드는 것 같아서 만족스러웠어요. 혜경이 아줌마와 사랑을 나눌 때는 제가 더 적극적인 남자가 돼버리곤 했죠. 아줌마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하는데 저는 심장이 너무 두근대서 터져버릴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그날은 혜경이 아줌마와 몇 번이나 함께 가버리고 말았네요. 그렇게 아줌마 복이 터져버린 듯 저는 두 아줌마 자매와 연애를 해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었어요. 자매이지만 서로 확연히 다른 매력을 가진 아줌마들이어서 색다른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죠. 어떤 날은 혜경이 아줌마랑 다른 날은 은경이 아줌마랑 연애를 하면서 저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짜릿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꼬리가 길면 언젠가는 들통이 나는 법이잖아요. 저의 양다리 행각을 먼저 눈치챈 건 은경이 아줌마였어요. 저하고 진하게 사랑을 나눈 후에 은경이 아줌마는 아직도 언니랑 산책을 하는 거냐고 물어봤는데요. 저는 양심에 찔려서 혜경이 아줌마와 선을 넘어버렸다는 고백을 해버리고 말았죠. 만약 두 사람 중에 불쾌해하거나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각오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은경이 아줌마는 언니와 자기 중에 누구랑 연애하는 게 더 만족스러웠냐면서 황당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은경이 아줌마와 사랑을 나누는 게 더 만족스럽다는 이야기를 했죠. 사실 실제로도 더 그렇긴 했으니까요. 은경이 아줌마는 그럼 됐다면서 저를 언니와 공유하는 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해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다만 언니랑 하루 데이트를 하면 자기랑은 이틀 데이트를 해줘야 한다면서 상당히 시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그전까지는 두 아줌마와 동시에 연애하는 게 육체적으로는 짜릿하기는 했지만 늘 양심의 가책이나 부담감 같은 것들이 느껴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날의 고백으로 어느 정도는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두 사람 중 한 사람에게는 이실직고를 한 셈이니 이제 혜경이 아줌마만 남은 셈이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혜경이 아줌마에게도 이 사실을 털어놓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 무렵 혜경이 아줌마는 저하고 사랑을 나눌 때면 격한 절정을 느끼면서 가버리던 편이어서 저에게 완전히 푹 빠져있는 듯 했는데요. 아줌마가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일까 걱정이 되기는 했어요. 솔직히 혜경이 아줌마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참 뻔뻔한 기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욕먹어도 어쩔 수 없지만 제 솔직한 마음이 그랬던 게 사실이었어요. 결국 며칠 후에 저는 혜경이 아줌마에게 그간의 일을 다 털어놓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듣고도 혜경이 아줌마는 놀라는 기색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미 아줌마는 제가 본인의 동생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걸 눈치를 채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은경이 그 기집애는 늘 내가 가진 거를 탐내는 나쁜 버릇이 있었어. 처녀 시절에도 내가 만나던 남자에게 꼬리친 전과가 있는 애야. 그래도 어쩌겠어. 어려서부터 막내라고 집에서 오냐오냐 키워서 좋은 건 다 지가 가지고 싶어 하는 애인걸. 좋은 건 나눠야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아줌마의 말에 저는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혜경이 아줌마는 동생이 늘 본인 걸 탐내는 게 살짝 짜증이 나기도 하지만 평생을 그리 살아왔으니 어쩌겠냐면서 푸념하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동생도 잃을 수 없고 자기를 너무 만족시켜주는 저 또한 잃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지내도 괜찮다고 오히려 저를 토닥여주기까지 했어요. 다만 체력 관리를 잘하라면서 저에게 더 깊게 안겨왔죠. 그렇게 두 아줌마 자매를 몰래 만나면서 느꼈던 제 양심의 가책은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덕분에 저를 간절히 원하는 두 아줌마와 마음 놓고 연애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어찌 보면 우습고 황당한 이 관계는 몇 달째 계속되고 있네요. 아무래도 한 건물에 살다 보니 두 아줌마는 서로 자주 마주치기도 하는데요. 저를 공유한 쌓이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는 듯 두 사람은 여전히 예전처럼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며 가며 두 아줌마가 같이 있는 걸 볼 때면 저만 부끄럽고 민망해서 얼굴이 빨개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민망한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야릇한 기분이 몰려와서 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보면 저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무튼 두 아줌마와 동시에 연애를 하다 보니 저는 원 없이 그걸 하면서 지내는 편이라 좋기는 한데요. 이러다가 다시 정상적인 연애를 할 수는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그래도 행복한 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시간이 허락할 때까지는 이 연애를 마음껏 즐겨보고 싶은 게 제 솔직한 심정이네요. 이런 일이 쉽게 찾아오는 행운은 아닐 테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